네, 오늘 제가 가져온 논문은 Collective Intelligence Agent System for IoT라고 하는 이제 올해 6월에 IEEE Internet of Things 저널이라고 하는 그 IoT 계열 탑 논문, 탑 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키워드는 LLM, IoT,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정도가 될 텐데요. 오늘 발표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강화학습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던 용어였는데요. 최근에 LLM과 제너레이티브 AI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면서 자동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자동화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멀티 에이전트라고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고 각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 놓습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LLM 혹은 제너레이티브 AI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LLM 혹은 제너레이티브 AI로 구성된 이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 대행하는 그런 실제 에이전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구조는 어떤 토픽을 던져주게 되면은 그 관련돼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하나의 아티클, 기사를 내주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이전트가 있고 이 리서처 에이전트가 이제 인터넷에 퍼져 있는 그 토픽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정보들을 라이터 에이전트에게 전달해 주면은 그 정보들을 요약을 하던가 핵심 내용들을 추출을 하던가 하는 식으로 하여서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라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퍼블리시를 해야겠죠. 포맷에 맞게끔 내용들을 다듬고 정리하는 식으로 퍼블리시 에이전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에이전트들의 동작을 이 매니저 에이전트가 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티클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은 최근에 이제 오픈 AI에서 이 수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함으로써 굉장히 크게 활발하게 로컬에서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전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 LLM 분야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관련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논문은 이 다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에 관통을 하는 리서치 퀘스천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IoT 시스템에 LLM을 왜 갖다 넣어야 되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LLM을 IoT에다 갖다 넣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여러 개의 LLM을 이 IoT 시스템에다가 배치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인데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IoT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기존에는 프리프로세싱을 한다거나 필터링을 한다거나 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일부 추출을 하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 뭐 후에 가공을 한다거나 뭐 학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식의 그런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이 시멘틱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카메라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오디오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IoT 데이터도 굉장히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멀티모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LLM을 디플로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당연히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내추럴 랭귀지가 아닙니다. LLM들이 전부 다 내추럴 랭귀지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이 LLM에 맞게끔 이 데이터들을 내추럴 랭귀지로 자연어로 가공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파워풀 LLM 라마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데 그 라마도 이제 써보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론을 위해서 소요되는 리소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LLM들을 쓸 수가 없는데 어, 뿐만 아니라 그 LLM들
특히 MAS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컨텍스트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 저자들은 센서 인터페이스와 서머리, 클래시피케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하여서 좀 낮은 수준의 LLM에서도 이전의 데이터를 까먹지 않고 자연어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떻게 여러 LLM들을 IoT 시스템에다가 배치할 것이냐인데, 이 로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러닝 쪽에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IoT 쪽에서는 롱레인지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굉장히 수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인데요. 이것과 라즈베리 파이를 결합을 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그 LLM 프레임워크들의 영감을 좀 받아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구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 딴에서 LLM을 직접 돌리는 것 같진 않고요. 논문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라즈베리 파이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세틀라이트 통신, 그러니까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버로 보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싯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어, 에이전트는 크게 버추얼 체어맨과 데이터 어널리스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센서 단에서는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일단 버추얼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사람에게 인스트럭션을 받고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취합을 하여서 이제 요약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어널리스트 에이전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분석을 하여서 버추얼 체어맨에게 이 데이터들을 정정을 하게 되고요. 각 데이터 어널리스트들은 하나의 타입의 센서들만 다루게 됩니다. 얘는 습도, 온도, 비디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싱글 LLM을 사용할 시대보다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후에 실험에서 증명을 합니다. 이 센서 인터페이스는 아까 이 데이터를 내추럴 랭귀지로 LLM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추럴 랭귀지로 변환을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뜻한다고 이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센서 인터페이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들은 로우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수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 수치 데이터를 그냥 LLM에다가 던져주면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센서 데이터를 내추럴 랭귀지로 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전 A의 템퍼레처는 25.5도시다. 언제 이 시간에 25.5도시다라고 이 25.5도 리전 A라고 하는 이 정보를 이렇게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포매팅을 하는 방식으로 좀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로라라고 하는 이 이 통신 방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센서들에서 수집을 하고 이것들을 디코드 해가지고 포맷에 맞도록 이 템플릿에 맞도록 데이터를 포매팅을 한 다음에 데이터 어널리스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이미지 데이터도 추가로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에서는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증명이 많이 된 클립 모델을 활용을 하여서 그 특정 그 이미지의 특정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정보를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내추럴 랭귀지로 좀 뱉어내서 이렇게 센서 단에 있는 센서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내추럴 랭귀지로 컨버팅을 시키는 것을 좀 거창하게 센서 인터페이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LM 에이전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LLM 에이전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버추얼 체어맨과 데이터 어널리스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어널리스트는 이 어너멀리를 좀 디텍션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학습이래. 컨텍스트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추얼 체험관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들을 요약을 하고 의미 있는 정보들만 좀 던져주도록 컨텍스트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효과적인 LLM 에이전트의 동작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좀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컬 널리지인데요. 이 어노멀리를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전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 컴퓨팅 머신의 메모리 단에다가 뒀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뭐 데이터 타입이라든가 센서 모델, 타임, 로케이션 이런 정보들을 압축해서 로컬 놀리지로 전달을 해주게 되고요. 메모리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유지를 하고 있는 애들을 뭐 캐시 정책과 같이 P4로 먼저 들어온 애들 먼저 내보내고 최근 데이터들만 일정 수준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구성한다고 합니다. 썸머리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 압축을 하고 뭐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진 이 압축된 정보들을 가지고 셀프 퀘스천을 통해서 썸머리를 알아서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컨텍스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웃데이트된 리포트들은 전부 다 익스컬러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 이 썸머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컨텍스트로 던져주게 되는데요. 이 컨텍스트에 있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같은 로케이션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얘가 어노말리인지 아닌지 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메커니즘과 논리지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술,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데이터 어널리스트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 센서 타입만을 다루고 그 센서 타입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가지고 최신 데이터들만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워크플로우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VC가 버추얼 체어맨이 처음에 인스트럭션을 휴먼에게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연결된 데이터 어널리스트 에이전트들에게 그 태스크들을 딱 뿌리게 되고요. 그 에이전트들은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론들을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컨클루전 해가지고 리포트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VC는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사람에게 다시 반환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VC가 던져주는 그 결과값인데요. 뭐 데이터 포맷은 어떻게 되고 이 로우 데이터가 뭐 앱노멀 데이터고 뭐 어노멀리 데이터는 뭐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파일 네임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제 리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에 대한 내용도 좀 최적화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센서에서 센서에서 데이터 어널리스트로 어쨌든 간에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보내게 될 텐데 이 데이터를 보내는 트랜스미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트먼트와 두 번째는 컴프레hen시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스테이트먼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공된 내추럴 랭귀지만 에이전트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 리소스가 적은 환경에서 활용이 되게 되고요. 컴프레hen시브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가 조금 더 좋을 때,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황이 좋을 때 모든 데이터, 스테이트먼트와 그 타겟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뭐 최적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실험 환경입니다. 그 LLM 같은 경우에 챗 GLM이라고 중국 어떤 기업에서 개발한 중국에서 개발한 그런 LLM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 논문이 뭐 중국 사람들이 쓴 논문인 만큼 중국에서 개발된 그런 걸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좋은 수준의 LLM은 아닌 것 같고 LLM이라고는 하지만 좀 낮은 수준의 그런 카패시티를 가지고 좀 뭐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해주는 그런 수준의 태스크만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하드웨어는 말씀드렸던 이제 습도, 온도, 그리고 카메라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센싱을 하게 되고요. 라즈베리 파이와 로라를 통해서 이 데이터 트랜스미션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노말리를 그냥 이렇게
스태틱하게 던져주게 되는데요. 이전 평균 온도에 비해서 이 템퍼레처,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도, 휴미디티 습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또한 이제 카메라에 어떤 동물이 캡처가 되면은 어노말리라고 인식을 하도록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이 버추얼 체어맨이 사람에게 인스트럭션을 받고 사람에게 데이터를 다시 돌려주는 환경 과정에서 두 번 정도 페일리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와 통신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API 자체가 좀 잘못되었거나 하는 식의 이슈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 센싱 데이터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DA가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스스로 이제 요약을 하고 어노말리를 좀 찾아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어노말리로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라고 하는데요.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온도가 많이 바뀌는데 그 스태틱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스태틱한 그런 스레스홀드를 줬기 때문에 이런 좀 퍼져 있는 결과를 보이지만 뭐 습도라든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리포트를 한다. DA가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그리고 또한 얘는 이제 뭐 그 버추얼 체어맨이 어떻게 리턴을 하느냐 뭐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싱글 LLM에다가 모든 그 센서 타입의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고 예측을 할 때와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했을 때와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게 여러 가지 그 하나의 LLM에다가 하나의 센서 타입을 갖다 넣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가지고 리스폰스 타임은 전체적으로 늘게 되지만 어,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 트랜스미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들이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 단에서 로컬로 그냥 아예 딱 가공을 해가지고 상단으로 보내는 만큼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리포트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데이터 어널리스트 3명이 3개 에이전트가 뭐 템퍼러처 데이터 리포트하고 휴미디티 데이터 리포트하고 뭐 카메라 데이터 리포트하고 버추얼 체어맨이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총괄을 해가지고 뭐 하루에 뭐 이렇게 됐고 뭐 휴미디티 뭐 얘가 지금 휴미디티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 요 바로 위에 템퍼러처에 대한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또한 뭐 자기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런 것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컨클루전까지 내려서 사용자에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어, 결, 결론입니다. 논문의 일단 공원 자체는 LLM을 갖다가 IoT 시스템에다가 갖다 실제로 적용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뭐 자기네들이 처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멀티 에이전트 LLM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IoT 환경에다가 또한 이제 메모리 서머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했고 싱글 LLM에 대해 보다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이 시스템이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리플리케이버블 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 쓸만한 연구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에서도 뭔가 논문의 방법론 자체가 뭔가 굉장히 독특하거나 특이하다거나 뭐 노블하다라기보다가는 그냥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 잘 구축을 했고 이 시스템의 실험 자체를 굉장히 잘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저널에 좀 잘 된 것 같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